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오늘 다가오는 6월드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하지만은 솔직히 피하고 싶잖아요. 같은 값이면 안 하는 게 좋은 게 바로 전쟁입니다. 일단 한번 벌어지면 온갖 유혈 사태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쟁에 뭔 정의가 있고 옳음이 있냐 할 수도 있겠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정의로운 전쟁이라 꼽히는 사례가 있으니 바로 로마 공화정 시대에 있었던 스파르타쿠스의 노예 해방 전쟁입니다. 짜잔. 책으로 보면 스파르타쿠스 이야기들. 이 사람한테도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 스파르타쿠스라 그러면 몹시 야시시한 미국 드라마를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각지에서 포로나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로마인들의 볼거리를 위해 서로 싸우고 죽였던 검투사들의 이 비극적인 일생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의 엔터테인먼트가 돼가지고 로마 귀족들은 마음에 드는 검투사를 후원하는 스폰서가 되기도 했다고 하니까 사람 목숨 알기를 뭘로 아는지 참 어안이 벙벙하다, 그죠? 조지 오웰의 1984년에도 오세아니아군이 이제 전투에서 생포한 유라시아군이나 동아시아군 포로들을 런던으로 압송해 와서 구경거리로 공개 처형하는 게 나옵니다. 1978년에 시작된 애니메이션의 레전드 은하철도 999에는 기가 막히는 에피소드가 하나 나와요. 보시면은 제목이 이거 47, 48화입니다. 상하편으로 나눠져 있어. 영원한 전투 실험장 편인데 메텔과 철이가 사막과 초원밖에 없는데도 관광 사업을 한다는 이상한 별에 도착을 합니다. 다음 그 대신에 관광에는 신경을 쓰고 있지. 그게 아니라 창밖은 진짜 전쟁이야. 아니 밖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슨 관광을 하냐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멋지군 계속 해치워라 하하하. 그 전쟁 자체가 바로 관광 상품이었습니다. 다른 별에서 잡아온 노예들을 일종의 전투 모르모트로 삼아가지고 서로 전쟁을 벌이게 하고 그것을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관광객들은 방탄유리로 보호되는 건물에서 식사를 하면서 밖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즐겁게 구경하는 거죠. 이거 방탄유리야 이러면서 마치 고대 로마의 검투사 경기의 미래 버전 같은 상황인데 메텔과 철이의 공작으로 양측 군인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결속해서 반란을 일으키기로 모의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병사들 중에는 자기만 살겠다고 전우들을 팔아먹은 배신자가 있어서 모두 발각돼 버립니다. 하지만 행성의 지도부에서는 군인들을 진압하는 이 토벌 작전조차 하나의 팔아먹을 특별 이벤트로 소비했습니다. 기왕 반란군들을 토벌해버릴 바에는 관광객들의 구경거리로 쓰면 되지. 보시면 실은 반란군이 관광관리국을 칠 찰나에 기다리고 있던 군대가 총공격을 해서 덮쳐버린다. 그런 내용입니다. 재밌겠다. 퍽이나 재밌겠다. 다음 결국 군인들은 처참하게 진압되고 관광객들은 또다시 그 장면을 즐겁게 구경하고 있어요. 정말 끝내주는데 서비스 만점이네 이러면서요. 너무 잔인해. 이 외에도 유명한 영화인 헝거게임 시리즈가 있습니다. 유명하죠, 이 영화 되게. 판엠의 불꽃, 캐칭 파이어, 모킹제이, 더 파이널 이렇게 총 4부작이잖아요. 이 작품은 대놓고 대환란 시대를 묘사하고 있는데 대격변으로 멸망하고 인구가 대거 축소된 북미 대륙에 수입된 독재국가 판엠은 수도 캐피톨을 중심으로 13개 구역을 지배하고 있는 통제사회입니다. 지배당하던 구역들이 반기를 들었다가 한 개 구역은 아예 소멸되고 나머지 12개 구역은 매년 10대 소년 소녀 한 명씩 24명을 뽑아가지고 조공인, 사람 자체를 조공으로 바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가지고 수도 캐피톨 시민들의 오락거리가 됩니다. 방식은 한 명만 남을 때까지 서로 싸우고 죽이는 배틀로얄. 심지어 고위급들은 구경거리와 재미로 삼는 것도 모자라
마음에 드는 소년 소녀에게 물자나 물품을 후원하기도 하면서 야야 너희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주문까지 합니다. 주인공 캔디스하고 피타가 이제 커플처럼 가장하려고 이제 키스를 하니까 후원자가 이제 걔네들이 필요로 하던 약품을 후원해서 보내면서 키스를 좀 더 성의 있게 안 하냐 이씨 그걸 키스라고 하냐 이렇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제정신으로 이럴 수가 있나 싶을 만큼 인간성이 마비된 모습인데 대환란 시대에는 이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테지만 이것도 스멀스멀 싹수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요. 국내 여러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기 시작했는데 남의 나라가 처한 비극적인 전쟁을 진실되지도 않은 개소리로 중계하면서 떼돈을 끌고 모으는 신인군 같은 부류도 있거니와 후원과 지원을 빌미로 마치 전투 시뮬레이션 게임 내지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 즐기듯이 돈을 써가며 즐기는 무리들도 있어서 본 게시 탐정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모 밀리터리 관련 유튜브 채널 및 DC 인사이드 군사 갤러리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특정 중대를 후원하면서 전투 사항을 공유하는 건데 우크라이나 정부나 군부의 공식 후원 채널을 통한 것도 아니라 순전히 개인적인 차원이고요. 커뮤니티 차원이에요. 그 중대를 군사 갤러리 회원들의 중대라 해서 군붕 중대라고 칭하기도 한다네요. 각 갤러리 이용자들을 무슨 붕이라고 합니다. 군붕이라는 게 이제 군사 갤러리 이용자를 의미하는 호칭이에요. 어떤 짓들을 하고 있나 한번 보시겠습니까? 일단 여러분 다음에서 보시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군붕이라는 걸로 검색을 하면은 세 번째 군붕 중대라는 게 뜨죠. 예. 보시면 뭐 추석 용돈 군붕 중대에 기부했다. 군붕 중대 물품 지원 관련 조언하자. 군붕 중대 모금.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게시글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 올라온 한국인들을 스폰서로 둔 우크라이나군 부대 요걸 한번 검색해 볼게요. 여기에 보면 좀 스토리가 나옵니다. DC 인사이더 군사 갤러리 회원들을 뜻하는 군붕이라는 이름이 붙은 우크라이나군 중대가 왜 생겨난 건가? 그 해당 우크라이나군 여단 부대원하고 어떤 이제 DC 인사이더 회원이 좀 줄이 닿았었나 봐요. 이렇게 무전기 몇 개를 이제 후원을 했었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쪽에서 이제 그 후원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뭐 편지를 보내왔나 봐요. 저희를 돕는다는 건 세상 전체를 돕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필요한 물자를 지원해 주신다는 소식에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대한민국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블라블라. 이쪽이 아마 키예프를 지키는 이거 방위군이었나 봐요. 우크라이나 제112 지역 방위여단 소속 부대. 아마 우크라이나 국토방위군 여단이었나 봅니다. 이쪽이 바로 군붕 중대라고 불리는 그 부대인데 군사 갤러리에서 활동하는 민간 정보 분석가와 이쪽 부대원과는 연락이 닿았고 전쟁 터지고 나서 이제 그 동원 소집된 사람들로 구성된 부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뒤에 이제 모금 프로젝트 주로 이 군사 갤러리 회원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후원금을 보내고 했기 때문에 군붕이 중대라는 애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쪽은 이제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통해서 자금이나 장비를 기부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모금을 하면은 이 프로젝트의 대표 그 해당 그 사람이 유튜버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 모금된 돈을 받아가지고 동유럽 전술 장비를 물자와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해당 부대 관계자한테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답니다. 이렇게 딱 그걸 깃발까지 붙여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받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냥 군화 같은 것들도 보내고 자, 이 후원된 이제 이 군붕이들이 보낸 물자랑 인증샷 찍는 우크라이나 이제 해당 중대원들입니다. 멀티캠 군복도 있고 전투복
전투화, 그리고 이제 드론 같은 것도 보냈대요. 그쪽 중대에서 이제 소총, 좀 현대화된 소총이랑 드론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보시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총 조준경을 이런 걸 사용하면은 뭐 더 잘 싸울 거다. 우리 당의 논리를 이렇게 됩니다. 아니 우크라이나 군 열심히 싸우고 있는 사람들한테 후원해 주는 게 뭐가 문제냐 하겠지만 바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단순히 그 우크라이나 군을 이제 후원하고 지원하고 그러려고 하는 순수한 의도에서만 이게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뭘로 하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밀리터리 매니아들이야. 군사 매니아들, 오타쿠들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군사 지식, 밀리터리 상식이 정말 실전에서 효용성이 있냐 없냐, 그거를 지금 이 군붕 중대라고 하는 이 우크라이나군 국토방위 여단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물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평소에 궁금하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사 보내는 거야. 저희 매니아들 오타쿠들끼리 막 의논까지 해가면서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런 군사 지식 상식이 실전에서 정말 어떻게 적용되나 그거를 보고 싶어 하는 거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어떤 물자를 보내는 게 더 도움이 될까, 이런. 말은 이게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고 하는 거라 그러는데, 이거는 무슨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뭔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 전략 시뮬레이션, 실사판으로 즐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매근이라고 하는 부품을 보낼 거야. 아니면 우리는 뭘 보낼 거야. 이렇게 의견까지 나눠가면서 이번에는 이거 보내보자. 이번에는 저거 보내보자. 이러기도 하고. 근데 이 군사 매니아들, 오타쿠들이 자기들 흥미와 재미를 위해서 남의 나라 군인들 목숨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지원하고 싶었다면은 그 나라 정부나 군부를 통한 정식 루트를 이용했어야지. 어떤 특정 중대 하나를 후원한다면서 자기들의 그런 호기심을 그리고 흥미를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 그럽니까? 밀덕들이, 밀리터리 덕후 오타쿠들이 실전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 아니냐, 그 지적을 하죠. 이게 그나마 이게 다른 게시판이라서 이렇게 나왔지. 이거 DC 인사이드에서는 엄청나게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군붕 중대 이 사람들 가지고 지원과 후원을 빌미로 해가지고 마치 무슨 게임 즐기듯이 게임 내부 결제기나 게임 하면서 아이템 같은 거 사다가 보내면서 막 쓰듯이 그런 거 하듯이 전쟁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노는 게 말이 되는 거냐. 제가 이거 보면서 헝거 게임 생각났다니까요. 저 사람들은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렇게 나름대로 목숨 걸고 나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후원한답시고 자기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채우려고 하는 거. 이거 딱 헝거 게임 아닙니까? 참 사람들 잔인하다, 그죠?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헝거 게임이 일어날 날 멀지 않았구나 싶은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참 세상이 망조가더니 별일이 다 일어난다, 그죠?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